안녕하세요, 이현재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소송이나 컨설팅을 수행했던 또는 현재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관리단 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상담 및 의뢰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소재 지식산업센터 땡땡땡땡 타워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의 시행사는 입주 과정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날인해야 하는 서류에 관리규약 설정 동의서를 끼워 넣어 날인을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분 소유자들은 입주지원센터에서 키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꼭 사인을 해야 한다기에 그저 키를 받기 위한 생각으로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규약에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행사와 관리업체는 이 관리규약에 대한 서면 결의가 성립하여 적법 유효하게 관리규약이 설정되었고, 또 관리규약의 내용에 관리인 선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이 건물의 관리업체가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업체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관리규약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키를 받기 위해 동의서에 서명을 했을 뿐입니다. 관리규약 사본을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이런 절차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동의서를 받은 그 관리규약에서 관리인 선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인 선임 제52조로 되어 있는데요. 제4항입니다. 대상 건물 개관 초기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 등 구분 소유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해 분양자, 시행사가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위탁관리회사는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소속 직원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많은 시행사와 관리업체들이 키 불출 과정에서, 즉 입주 과정에서 소유자들이 날인을 해야 하는 서류에 방금 본 이 사례와 같이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규약 설정에 관한 동의서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관리단이 구성되면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그리고 하자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관리업체를 변경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서 시행사와 관리업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반대로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키 불출 과정에서 작성한 동의서로 관리규약을 설정한 경우에 그 관리규약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건물법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조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3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관리인 선임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결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단 집회나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 선임 안건을 상정시켜 통과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만 관리인 선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중에 관리업체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살펴본 집합건물법 규정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적법한 관리인 선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법원 사안에서 관리업체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관리업체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에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관리업체가 관리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사례와 거의 똑같은 사안인데요. D가 관리를 시작할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규약 제42조에
이 규약에 의한 관리인으로 시행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최초 관리인 및 수탁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은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규약으로 관리 업체가 집합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구나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고 규약이나 분양자의 지정으로 선임되지 않는다 라고 명백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관리업체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에 대해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면 결의에 의결 종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관리업체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보면 본 상담 사례에서도 관리업체의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주분들께서는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으셔서 신속히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 선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런 방식의 관리단 집회는 당연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